네, 시작하시죠. 네. 네, 네. 이것을 벌써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준비하고 어머님들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들이 서로 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웅진 싱크빅 설명회는요. 우선 한글의 초급반, 고급반, 최단기반 2반, 3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빅 공부반 어떻게 운영되고 왜 운영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목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네. 순서는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는 원장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말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연사월서가 있는데 김명아 저분이시고요. 한국에 계시는데 면목지국 지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윤은환 선생님께서 한글 수업을 맡으셨는데 한글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 이름은 엄선영인데 저는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이나 뭐 공지사항이 있는 거는 여기에서 할 텐데 혹시 면목지국장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으니 지국장님한테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원장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원장이고요. 저희가 드디어 웅진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몇 달 지금 걸렸는데 제가 온 지가 2010년까지 한국에서 제가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여기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년인데 저희가 출발 자체를 고등부 위주로 저희가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지금 아이들이 저학년이 없는 줄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저학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저희가 이제 저학년 특히 이제 초등부를 여러 가지 이제 중점을 둬서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영어 또 랭귀지 코스 어학원 코스로 해가지고 또 오픈을 하나 해가지고 그때는 어머님들이 쫙 오셔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막 그랬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웅진을 지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웅진을 들여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간혹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학원이라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점점 학년대가 점점 낮아지시고 있는데 위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 학습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오는데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삼성학원 있고 하니까는 굉장히 든든할 수가 있는데 저학년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고민을 사실 오랫동안 많이 하다가 이제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시작을 사실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오면은 거의 졸업하는 케이스로 여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학년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중간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주재원으로 오시게 되니까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학력 차이를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신 거예요. 한국에 계실 때는 뭐 저학년이라 치더라도 여기저기 학원도 좀 보내고 학습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처음에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다가 여기 환경에 익숙해지시면서 그래 놀자 뭐 편하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되면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시죠.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파릇파릇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세요. 우리 아이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같이 있고 같이 놀러 다니시죠. 그러다가 이제 갈 때쯤 되면 이제 고민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같이 고민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친구는 위에 5학년이 있는데 또 동생이 또 저 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럼 위에는 삼성원에서 어떻게 되겠는데 우리 저학년은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막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저희 이제 내년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는데 제가 상담은 해드려요. 상담은 이렇게 저렇게 한국에 가면 사실은 이제 저희 외삼촌이 교육감
정년 퇴임하셨고 삼촌이 교장 선생님 퇴임하셨고 큰매형 교장 선생님 퇴임하셨고 저희 큰 누님 현직 교장 선생님이고 작은 누님 현직 교장 선생님이고 그다음 형수가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애들 가르치는 건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는 이래저래 이제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수시로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해서 뭐 현직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작은 누님 작은 누님 얘기 안 했구나. 작은 누님은 저기 서울에 뭐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교육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수시로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하는데 야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네 그거는 뭐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좀 해주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돌아갔을 때 그 학력 격차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어머님들 오시면 말씀을 주시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초등학교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모든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나씩 지금 다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원 시스템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조금 난이도 있고 좀 양도 많고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학년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그건 좀 시장 자체도 형성이 힘들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도 거부감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고 뭐 일부 어머님들은 학원 시스템이 좋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렸을 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라기보다는 공부 습관을 잡고 재미를 붙여가는 그 시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년에 올라와서 8, 9학년 되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그 습관대로 가거든요. 제가 쭉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공부할 때가 됐는데 지가 생각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정말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학년들은 그런 재미와 더불어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웅진 지국장님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학년들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같이 이제 공부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냥 놀리세요. 뭐 애들을 공부시키니까 놀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학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쭉 깔아놓고 아이가 재미삼아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하시라는 뜻이고 다 차단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책을 꼭 좀 읽혀라, 책 계속 읽혀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머님들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근데 효과가 100%예요. 뭐냐면 밥 먹고 나서 책상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책 읽고 이렇게 한 30분이라도 읽으면 일주일 안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옆에 붙어요. 지도 나하고 책 읽어볼까 이러고 딱 와서 이제 붙어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요. 생활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하느냐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친구여도 좋고 선생님여도 좋고 엄마 아빠여도 좋은데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커왔고 아이들도 길러왔으니까 이 시기에는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언제나 관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엄마 아빠가 잘 안 돼요. 지금 애기 완전 애기일 때는 뭐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커도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자꾸 찾아오는데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저희하고는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현직 한글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오래됐습니다. 횟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되시는 거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모든 과목과 과정을 그동안 계속 해오셨으니까 빠삭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수차례 막 싸워가면서 PT 가면서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떤 과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이들 학습을 시켜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 별놈의 얘기를 다 했어요. 별놈의 얘기를 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큰 애들 위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빠삭하지만 저학년들도 선생님들이 빠삭하니까 선생님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습관들여야 되고 이건 던져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뭐 과학과 사회는 지금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이때부터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되고 이거 컬러가 필요하고 이거 컬러 필요 없고요. 이건 동영상 뒤로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 그냥 뭐 엄마들이 옆에서 지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웅진도 있고 한국에 가면 이 웅진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저기를 제가 다 돌아다녀봤어요. 다 돌아다녀봤고 뭐 제가 가정일 때보다도 갔는데 작년에만 한국을 3번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이래저래 살펴보고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교재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웅진이 제일 낫네? 라는 생각으로 웅진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역시 뭐 웅진 지국장님이 이따가 말씀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유아시장에 아무래도 압도적인 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설명하실 게 굉장히 많은데 다 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어쨌든 저번에 영어 설명을 할 때도 저희가 11시였는데 5분 전까지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자 라고 했는데 뭐 그때부터 막 오셔가지고 자리 안 채우시고 뭐 모자라가지고 의자 막 갖다 놓고 했는데 오늘도 5분 전까지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합시다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는 여기 학원만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또 부모님들이 어느 부분이 답답하신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초등부는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지국장님 한국에서 멀리 또 모셔가지고 또 이따가 설명을 좀 들을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아 지국장님의 차례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잘 목소리가 들리세요?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여기는 한국입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좋겠습니다. 독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오늘 날 시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독일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독일이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독일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우아하시군요. 부럽습니다. 독일에 계신 분들이랑 벌써 다르시네요. 독일 하면 벌써 우아하고 퀄리티 높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 가면 꼭 들르겠습니다. 네, 초대해 오십시오. 주신 거죠? 네. 제 소개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초등 회원수 1위, 스마트 학습 회원수 1위, 업계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 2022년 소비자 대상과 브랜드상 3관왕을 수상한 웅진 싱크빅의 김명화 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타학습에 있었다가 제가 저도 이제 일일이 방문학습 했었고 공부방 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를 보고 사실 제가 갈아탄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아이의 동생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걸 보고 그 교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싱크빅 교사에서 팀장에서 지금 현장 지국장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교재가 왜 좋은지 제가 학습에 대해서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 있게 이 학습으로 옮겨온 이유에 더불어서 웅진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유독 웅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웅진은 일단은 웅진 아시죠? 출판이에요. 출판이어서 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교재에서 배우는 놀이로 배우는 호기심 깨치기가 있거든요. 그 교재도 보시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교재의 그 토지에도 작가가 있어요. 그 토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학습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학습지 회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고요. 작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출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나 스토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야기가 탄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아마 한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저희는 한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놀이로 깨치는 한글 깨치기를 아마 처음 어머니들이 접하게 되실 거고요. 이거는 정말 놀면서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인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다음에 좀 나이가 있는데 학습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한글 깨치기로 정말 재밌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글 좀 나이가 있는데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다 하면 한글 창제 원리로 6개월에 가르칠 수 있는 초단기 한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보면 어떤 회사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접 아마 알아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되어 있고 탄탄하게 커리가 짜여 있고 저희가 되게 커리큘럼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반복시켜서 외워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창의력이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양한 걸 주면서 복습을 시키지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를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마 나중에는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나만의 아트북을 만드는 창의아트 깨치기라는 것도 다른 곳에는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책을 읽고 나만의 책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책이지만 자기가 만든 책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거든요.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만든 책을 찾을 수 있는 창의아트 깨치기가 있고요. 웅진 책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웅진에 있지만 제가 출판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단돈 10,000원도 깎아주지 않아요. 100만 원 하는 수학 동화를 학습지로 만들어 놓은 수학 깨치기 같은 경우도 수학을 이야기로 풀어서 아이들을 수학을 재미있게 놀면서 수학을 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학 깨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도 보면 얼마나 성의 있게 공을 들여서 만드는지 어머니들이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이곳에 지금 한 20년 좀 안 되게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교재가 바뀌었는지 제가 타 업체에 있을 때는 교재 없어요. 지금 20년째 제가 예전에 보던 그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지금 웅지는 얼마나 많이 개정이 되어 있는지 정말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재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곳은 정말 웅진이에요. 어머님들도 교재를 보시면 그걸 같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두뇌 깨치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가 한글을 떼서 국어나 수학을 할 때도 이야기로 국어와 수학이 진행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활의 수학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돼서 서술형이 되게 강해서요. 별도의 서술형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재로 서술형 수학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직접 교재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로 학습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는 이제 수능에서 논술이 좀 축소가 돼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도 논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아부터 이야기로 문장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논술이 되게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만 문장이 길어져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우 이렇게 조리 있게 글을 뭐 쓴다든가 말로 표현한다든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웅진 싱크빅의 아주 강한 강점은 공교육과 함께 가면서 아이들이 서술형에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독일에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교육에는 타일이 있어요. 타일, 수타일. 하나는 한 개고 한 줄은 10개고 10개를 합쳐놓으면 한 장이 100개가 되고요. 이 100개를 10개를 붙여놓으면
지속적으로 뭐 적게 학습하면서 학교 공교육을 잘 따라가는 학습으로는 옹진이 최고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이들 학습에 진심인 나라인 거 전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뭐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이들 학습을 하는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는 걸 세계가 정말 다 알아줄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인 건데 웅지는 제가 타학습 이름을 말씀 안 드리는데 보통 일본에서 가져온 주입식 교육이 많아요. 저희는 하다못해 연산을 가르쳐도 다음 수가 아니라 다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하러 가면 우리 아이가 100을 알아요, 1000을 알아요, 1000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5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5개를 몇과 몇으로 가르기가 되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머리로 정확하게 그 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생각하는 문제가 많은 싱크빅은 창의력이 주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른 좋은 학습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짧은 내용을 같은 교재를 자꾸 반복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복습은 하지만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지루하지 않은 학습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유아 교재부터 초등까지 웅진 싱크빅은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재예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교재라서 사실 쉽지 않아요. 유아 때는 즐거움을 주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초등이 되면 긴 문장 속에서 그 지문에서 문제를 끌어내는 연습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머님들이 이제 유아에서부터 초등 교재를 차근차근 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 글에서 문제를 끌어내는 거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지면 교재뿐 아니라 이제 원장님께서 스마트홀 패드를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홀 안에는 전 학년의 필독서, 추천도서, 뭐 코딩이나 한국사나 뭐 논술 같은 그런 다양한 학습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부족함이 없으실 거고요. 혹시나 거기서 학습을 계속 또 진행을 하시고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제 조카도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홀을 지금 계속 거기서 공부하다가 가지고 왔거든요. 학교 공부에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혹시나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 웅진 스마트홀과 지금 하시는 교재로 여기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홀 안에 만약 기말고사라든가 이런 시험 그 문제는 전국 강남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저 지방에 있는 아이들, 서울에 있는 아이들 모두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혹시나 불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방학 동안 한국에 나오시거나 개인적으로 패드 학습이 필요하시다면 원장님과 상의해 주시면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제 목소리가 안 들렸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으시답니다. 수고하셨나요? 충분하시답니다. 한다고 했는데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으나 지루하시면 안 되셔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답니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래서 김명환 지부장님은 바쁘신 관계로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부 대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교육학자들은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다. 아이들의 동공이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아이들 눈을 보면 아우 맑고 밝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동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인데 그거는 뇌로 많은 정보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다가 아 이제 흥미 없고 재미 없어져. 그리고 아 나 이젠 다 알 거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나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받은 정보들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 거화 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아기들 때보다 어른들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그때는 통찰력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했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조금 학습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자적인 걸 갖다가 습득해서 우리가 알게 되려면 그러면 문자를 언제부터 습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제일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 12년, 13년 정도 됐나 봐요. 한글학교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뭐 자기는 이제 군대도 가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한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독일말도 원어민처럼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어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얘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독일 아이인지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가 되게 즐겁게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어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도 잘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즐거워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방 아주 많이 여러 군데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가르쳐줬고요. 엄마 아빠가 한국어 책도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는 한국어를 안 해도 돼가 아니고 이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한국말이 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교육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일찍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 아이들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는 중고등부 중심이어서 우리가 거기에는 손대지 못했는데 저하고 같이 동료인 이 선생님을 한글학교에서 스카우트해가지고 같이 시작합시다 이러면서 해서 지금 여기 모셨거든요. 윤은남 선생님께서 그러면 한국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보니까 다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되게 어려워 보이세요. 네, 어머님들 같으신데 저는 우선 한글 아까 지국장님 설명해 주셨고 또 원장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부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부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또 금방 접하고 한글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웅진을 이용해서 세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급반, 그다음에 고급반, 그다음에 초단기 한글반. 아까 지국장님께서는 한글 깨치기 반과 초단기 한글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또 교재를 보고 다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세 반으로 나뉘어졌고요. 한글 깨치기 반인 초급반에서는 만 4, 5세 아이들이 32회차 16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은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때라서 아이들이 글자를 가지고 주입식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웅진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글도 글자 그 자체로 인식을 해서 아이들이 사물과 글자를 1대1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 초급반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반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이제 5, 6세 아이들로 똑같아요. 32회차 16주로 진행이 되고 이 아이들은 일단은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도 하고 저랑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에 그 생활 반경에 있는 어휘력을 좀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서 언어 구사력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받아쓰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받아쓰기를 좀 해야지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한번 봐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수준 아이들부터는 받아쓰기가 진행이 돼서 아이들 기억력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아까 초급반에서는 그냥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학습을 한다면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가진 의미를 습득을 해서 자기가 문장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마지막 이제 초단기 한글반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한글을 좀 빨리 캐치해야 될 아이들로 구성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22회차 12주로 이제 운행이 될 거고요. 이때는 저희가 한글이 10자의 모음과 14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국어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음, 자음, 그 다음에 받침, 어려운 받침, 복잡한 모음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면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고 또 이것을 읽으면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지금 보다시피 본책과 쓰기책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책에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모음을 이렇게 차례대로 잘 익히면서 다지면서 가고, 그다음에 쓰기책을 통해서 그 문장 안에는 문장 기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따옴표나 아니면 마침표, 아니면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책 활동으로 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초급반 교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하고 그 다음에 그림하고 이어져서 요거를 이렇게 한 통으로 알게 되고, 요 내용에도 다 문장 같은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 아까 우리 지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야기야,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창의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또 같은 단어가 들어가지만 다른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초급반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이 요 글자를 읽고 앞에서 이제 글자를 알게 됐으니까 그 글자를 읽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비슷한 디귿, 자음자 들어간 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요 학습지를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단기 한글반에서는 보면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아이들이 이제 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줄거리가 조금 재미있어요. 코뿔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괴물을 물리치면서 자음과 모음을 또 알게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쓰기책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글자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짜임의 그 짜임을 알고 또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책인데요. 이 쓰기책에서 보면 아이들이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해가지고 막 방향이 거꾸로 쓰고 이상하게 막 써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도록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장에서 들어가는 문장 기호까지 이해하면서, 그리고 띄어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띄어쓰기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공부방 어머님들이 더 아이들을 더 키우신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공부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방.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적극 부탁드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오긴 하는데 제일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시기가 수학 학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딱 좋습니다. 그때부터 하게 되면 무슨 말 하는지도 말귀도 되게 잘 알아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여기에서 함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학습가 안 만들어 오면은 그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원장 선생님, 학원에 공부방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한 2, 3년을 계속 쫄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되게 적합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는 습관 형성.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양적으로 시간 많으면 좋긴 하겠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앉았는데 머리 빗고 지우개 지우고 책상 정리하고 이런 거 말고 난 진짜 공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해서 얼마나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지적 근육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하면은 무스클 칵탈, 그러니까 근육 경련 이런 거 일어나고 아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걷는 거라도 하게 되면은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날 아프지 않는 애들은 그 전에 20분이든 30분이든 수영이든 달리기든 조깅이든 했었던 애들은 그걸 절대로 아파하지 않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난 너무 재미있어, 공부인지 몰랐는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10분, 20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들을 붙잡고서 막 얘기해요. 1시간 동안 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20분, 딱 40분. 아이들 집중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기를 원해요. 5장 하는 거, 10장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뭐가 됐든 집중을 해서 이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서 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점 하다 보면 아이들이 20분 동안 푸는 게 20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얘네들이 40문제를 20분 안에 다 풀거든요. 그래서 6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최상위 수업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1시간 40분 이하의 숙제들이 매일매일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되는 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난리가 나요.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이 습관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번하고 4번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저기에 나와 있는 저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층, 화석, 퇴저감, 현무암, 난리가 납니다. 이거를 4학년 때인데 우리 학생들이 와 있는 시간이 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통합교과 해가지고 바질셈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무용,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가 재미있고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한자가 섞여있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 내용을 깨치지 못하는, 한 문장을 쭉 읽었는데 이게 여기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단어만 파다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시간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 지나치고 얘네들이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돌아가게 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사회가 제일 어려워. 과학이 진짜 힘들어. 막 이렇게 되고, 그나마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제일 잘 읽었어. Y를 읽던지 이건 뭘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읽었었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그 분야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독일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독일에 와 있어서 안 좋은 점들이, 이런 아이들이 당연히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부방이 필요하다. 사실은 몇 번은 이거를 수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아니까. 어떤 아이는 못 알아들어서 한 반에서 수업을 하기에는 이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는, 그리고 단어만 알고 내용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는데 그런 자극을 주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공부방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여러 가지 교재를 찾아보다가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이런 거를 쭉 가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도를 정할 수도 있고 내용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몇몇 지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웅재싱크빅은 학년별로 교재가 되어 있다. 4학년이면 F단계, C단계 이런 식으로 몇 학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력 있게 이걸 갖다가 푸는가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계속 상주하면서 보면서 얘는 2세트를 나가도 되겠구나. 얘는 2세트 반을 나가면 좋겠다. 지금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좀 천천히 나가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거를 싹 다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교과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학년에 48주 차
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빨리 하게 되면 이것들을 빨리도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결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웅진 싱크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목하고 되게 잘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학년하고 같이 잘 맞춰가지고 그 학년에 그 과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습득하게 이게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삼성학원에서 했으면 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국어를 제대로 알자. 그 다음에 수학을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덧셈이 더해지는 수, 뺄셈은 빼지는 수, 곱셈도 더해짐의 확장, 나눗셈도 뺄셈의 확장.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연계가 왔다 갔다 가능하게 하는 걸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그 연산 실력을 조금 더 늘리자.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데 연산 때문에 틀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데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정신이 어디 갔었는지라고 하면서 더하기 때문에 틀렸잖니? 이러면서 억울하지도 않니?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연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게 쉽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교과목이 어려워져요. 사회라는 과목이 생기는데 같이 사는 정치도 이때 시작하고요. 시간의 흐름을 아이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도 대략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와야 되는 왕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들에 해당하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사회하고 과학을 더 추가시켜서 합시다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 수학은 빠져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이죠. 4학년부터는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도 있었냐면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게 선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실력에 맞춰서 가고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까지 그냥 보내버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 됐으면 그냥 엄마들의 욕심에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실력만 다 돼 있고 잘 다져져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잘하잖아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6학년 때 수학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잘하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도 이제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생각해서 될 일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일시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그래서 4학년 때는 수학 과목을 여기다 집어넣진 않았어요.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어하고 이런 부분 독해도 되게 중요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과목이 있답니다. 벌써 끝났나요? 아니요. 한 개 남았나요? 뒤로. 네. 그래서 웅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선 지금은 1단계예요. 그래서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 시간이 짧아요. 3시 30분부터 원래는 이 시간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시 30분부터 15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매일 2시간 정도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예약은 여기에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 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거를 본인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 시간에 2번에 거쳐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 아이의 자리를 확보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업하는 게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숙제는 어떤 것인지를 준비를 해놓고 아이가 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아이들만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척척 박사 선생님 저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는 자세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양이 어떻게 됐었는지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풀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시기별로 커리큘럼 안에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고치면 좋고, 여기에선 이게 잘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수정하면 훨씬 더 수업이 질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방 수업 과목은 각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지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보드를 이용한 이유는 웅진 싱크빅 스마트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거나 게임 형식의 나는 놀았는데 알고 보니 공부였어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호응도 좋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9시에 수업이 끝나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 이렇게 미뤄져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조금 더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이제는 더 크게 홍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삼성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개별 질문 및 공지사항인데 질문? 그 공부방 네. 2시간을 계속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장 선생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와도 되고 일주일에 두 번도 와도 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학습지만 다 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부모님하고 하는 거하고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도 또 봐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을 이제 다 출석을 하면 원장 선생님 상 주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와서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집중하고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집중도 있게 몇 분 안에 몇 문제 정도는 풀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이 아이가 수업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이거는 자유예요. 그리고 오는 시간도 오는 요일도 혹시 예약 시간을 예약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예약하는 시간이 시간 1시간 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시 30분부터 4시 30분, 5시 30분부터 네 맞죠.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이렇게 텀을 정해가지고 한 텀 안에 최대 2시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클릭을 해주셔서 이 시간에 그리고 몇 명 초과되면은 오버하면은 받지 않게 그렇게 방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게 하려고. 2시간 안에 그 과목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국어하고 수학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수업만 아이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떤 과목을 신청을 할지 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무슨 과목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오늘은 요만큼 해가지고 너의 집중력이나 얼마나 이거를 풀고 난 다음에 맞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선생님이 그 전주에 있는 것들을 채점을 해주시면서 이 정도로 애가 수업이 되고 있구나 더 뭐 보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구나 아니면 더 보충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운전 스키핑 말고도 저희 학원에 애들 문제집 정말 많거든요. 원한다면 다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통일 수업은 이게 학원처럼 네 수업이에요. 여기에는 네. 네. 여기에는 수업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그러니까 공부방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읽을 줄 모르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깨치기반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다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다가 키우는 거를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저 공부방이 뭐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뭐 이렇게 교실이나 환경이 나뉘나요? 아니면 아, 우선은 아니에요. 책상이 나뉘겠죠. 그냥 네, 네, 공간에 자기 책상이 나뉘는 이렇게 거. 있을 거예요. 네, 이거 패드로 네, 패드도 패드로 하는 있고. 거예요? 네, 패드도 있고. 네, 패드로 패드로만은 안 하실 패드를 거예요. 가져와야 돼. 아니요, 학원에서 할 때, 아. 네, 학원에서 할 때에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하고 가면 아이들이 이 수업을 다 풀 수 있게 이렇게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수업을 하고 아이가 듣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 패드로 아이들이 뭔가를 음, 풀고 가는 그런 아니요, 지면 종이를 줄 거예요. 아, 네, 지면 종이를 줘서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패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뭔가 진도가 계속 네, 개인 맞춤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교재를 저희 볼 수 있어요. 네, 교재를 지금 준비한 게 저희 그 뭐지 원장 선생님이 그 PDF 파일로 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인쇄소가 비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내고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웅진 교육방 그 방 같은 경우에는 두루캔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쇄해가지고 풀이를 해도 되는데 깨치기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초등 아이고니까 색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해서 여기에서는 컬러 프린트로 해가지고 웅진 C급이 교재랑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견본 교재가 저쪽에 있을 텐데 몇 개 없습니다. 네, 몇 개. 아무튼 몇 개는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패드로 뭔가를 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뭘 하고 왔는지를 얘가 지금 뭘 하고 어느 수준에서 뭘 하고 왔구나 이거를 약간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숙제로 늘 숙제로 이게 나가니까. 묶어가지고 책이 나가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양들을 나가니까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디 단계 정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네, 보실 수 있죠. 근데 과목 중에 과학은 없나요? 과학 있었어요. 사학년 네, 4학년부터. 근데 아, 4학년부터. 4학년부터. 과학.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사회과학이 3학년 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회가 있어요. 3학년 때부터. 네, 있어요. 3학년 때도 나오잖아요. 네. 3학년은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잘 몰라서 네. 한국을 워낙에 그 선행을 하니까 네. 근데 사회과학을 3학년 때 해야 되지 않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을 거가 3학년 때 공부했던 거가 4학년 때도 나오고요. 4학년 때 공부했던 거가 거기에다가 눈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5학년 때 나오고요. 역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선 후기, 뭐 전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중학교 때도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눈덩이처럼 뭔가를 살을 붙여가지고 더 알아야 될 거를 계속 연결을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어랑 좋게는 해도 되고 이거 해석해서 푸는 거 한국인이 진짜 강요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제집을 이렇게 봤더니 국어에서는 이렇게 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문장 자체도 이렇게 좀 다른데 바로독해 같은 경우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방을 안 하고 한국에서처럼 집에서 그냥 그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공부방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진도도 나가고 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런 진짜 모든 인기 프로그램을 집에서 활용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네요. 차차 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그러면 뭐지 그 면목 지구사님이 독일 전역을 하시죠?
얘기까지 하셔서 그것도 나중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우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해봐야 아 이게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부방처럼 뭐 스투트가르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또 개발을 하겠죠. 어쨌든 교재랑 패드랑 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필요하다 그리고 패드가 또 있었으면 각자 개인이 갖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한국에 방문을 하실 때 그 명목지원장님께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거 등록을 해주시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근데 이게 여기 온 지 몇 년 된 애가 네. 걔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까지만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미 4학년, 5학년이에요. 그렇죠.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걔네들은 후다닥닥 3학년부터 아니 4학년부터 쭉 나가가지고 빨리 가기 전에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거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그래서 거죠. 공부방으로 시작을 왜냐면 아까 고학년 수학은 5시 반 이후라고 하셔서 네. 그런 애도 고학년 수학으로 만일에 하고 싶으면은 해야 되는 건지 그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배치고사를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면 공부방에서 연산부터 하고 근데 설마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4학년인데 보내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뭐지 여기 FIS는 아닌데 ISF 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는 아이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랑 아이의 능력을 봐서 그래서 2시간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6학년 거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거 수업을 보충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신에 아이가 숙제가 많아져서 쨍쨍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거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과정을 다 훑을 때까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본 포커스 맞춘 건 6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거는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 뭐 비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까지도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하니 어머님 감안을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걔가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중학교 거 들어갑니다. 거의 네 짧게 끝났어요. 걔는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대단하다. 네가 이럴 줄 몰랐는데 너가 이것까지 하다니라고 하면서 칭찬해가지고 되게 으쓱으쓱 막 이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살짝 네 그리고 한 아이하고 하지 않은 아이하고 싹 다르더라고요. 문제 대하는 태도가 난 할 수 있어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서 땀 닦는 아이하고 이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아까 그 5시 반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학으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4학년은 그 수학 이제 그 강의 중심 그 내용을 듣고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연산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고 약간 공부하는 자세. 그걸로 학습지나 이런 걸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구구단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곱하기가 더하기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교과서 자체도 대단히 이렇게 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엉덩이 힘을 키우는 게 더 좋겠다. 4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2학년은 공부방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다룰 수 있고 엉덩이 힘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더라도 앉는 거에만 멈추지 않고 집중하는 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나 집중을 해가지고 풀었는지. 오늘은 한 페이지인데 저번에는 3페이지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 했네? 라고 하는 것도 칭찬이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아이고요. 네, 그렇답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힘내기만 해서
제가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들도 참을성 네. 하나, 둘, 10까지 셀 수 있는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이게 힘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쉬운데 왜 이걸 못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근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애들 가슴에 팍 나는 못하는 아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맨날 구구단 게임하고 막 사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나는 가르쳐야 되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아이들은 4학년 거 수업을 할 수 있는 애들도 오기는 해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은 무조건 4학년 수업 가르치죠. 그게 다 돼 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학년인데 자기 학년에 알맞는 집중력 없고 자기 학년에 알맞는 지적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어? 근데 그건 늦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 빨리 채워주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꿈입니다. 저희 애는 한국 가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아, 네. 여기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진도를 선택할 때 초4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 기준인지 아니면 한국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학년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교재를 확인을 해보고 네. 왜냐하면 3학년 또 3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걸 듣고 가는 게 4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좋다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를 듣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있으면 그거가 그냥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이제 정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 3학년 1학기 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학기 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4학년 1학기 때 이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글자밥이 달라져요. 3학년 1학기하고 4학년 1학기하고 확 달라져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초단기 한국사. 네, 초단기 한국사. 초단기가 얼마나 단기? 초단기 한국사는 근데 이게 단기 한국사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웅진 교재가 48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도 그러니까 모든 학년이 그렇게 48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초단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12개나 16개 정도가 빠져가지고 압축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단기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내 애가 이거를 그냥 한번 쑥 보고 갔냐?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은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요. 다 알았지? 예,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경우도 고려시대, 삼국시대, 먼 시대 이거는요. 중학교 때도 또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눈을 갖다가 얼마나 붙여서 내가 눈사람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빨리도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눈덩이는 작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흐름이나 맥은 이렇게 뚫고 있겠죠. 조선 전개하고 후기를 뭐로 나누는가 뭐 이런 내용들. 되게 척척박사 같아요. 막 역사를 해가지고. 한글 수업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한글 수업은 스케줄은 반을 3명 딱 모이면 그때부터 바로 아직 시작. 당장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저희 애는 10살? 한국날 10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계속 있어서 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서 네. 기억도 모르고 네. 그러면 어린아이랑 같이 배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이들 유아 네, 왜냐하면 모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초단기반을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읽을 나이가 됐는데 읽지 못했어.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정말 좋게 아무리 바보라도
이게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문자는 뭔지 알 수 있게 만들어놨다. 중요한 건 이게 가위 했는데 그게 가위가 머릿속에서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외국인은 가위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자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고 그러는데 글자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아마 초단기로 놔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공부방은 운영 이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요거 네, 우선은요. 저 ISF 네, 그것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ISF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ISF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그날은 과학,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고등 수학 해가지고 교실이 다 꽉 차서 네 그래가지고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교실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중이에요. 이 원장 선생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ISF의 어머님들께서 열화같이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그 교실이 남는 거 조금 더 큰 데로 옮길 때가 있는지 막 알아보고 계시는데 통 나오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네 그렇답니다. 파이팅. 빵 파이팅. 안타깝네요. 좀 안 되면 뭐 제가 가고 있는 그날 어떻게 미씨가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노력은 해보죠. 빨리 빠른 시간에. 선생님께서 매일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 공부방 시간에 은남쌤하고 저하고 계시는 제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 진들링에 가가지고 또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데 네. 저희 둘이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얼마나 풀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수업 때도 어땠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100번 잘 파악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장 더. 한 장 더. 네 마지막. 맞죠? 한 장 더. 아싸. 그래 결정했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아까 저기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재가 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몇 권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뭐 초등부터해서 고등까지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아까 그 한국 돌아가면 또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응집이 가서 될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쉽네요. 말씀 주세요. 책 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논의 대상에 올라왔었어요. 웅집만 수업 시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재들도 필요하다면 더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웅진으로 가는데 어머님들이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머님들한테 교재 제공 같은 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ISF 좀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요. 저희가 저쪽에도 교실이 5개짜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쌤들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교실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사실 이호정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더 넓은 데로 갈 데가 없을까 해서 거의 4년을 지금 사실은 계속 기다리고 심심하면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제일 노리고 있는 것이 학교 바로 옆에 보면 한 7분 정도 7분? 애들 걸으면 7분 정도 걸어가면 슈퍼가 있어요. 큰 슈퍼가. 알쪽이에요. 네. 파킹까지 있는 거. 거기 망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 아파트. 네, 아파트 단지 안에 너 지금 아. 터키 상황 비슷하게. 마개 가고 있어요? 진짜요? 아니 알겠으면 좋겠다. 망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저희 심심하면 정기적으로 오던데. 그러니까 심심하면 거기 가서 이제 망해라. 거기가 넓이가 한 400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 여기 망하면 여기 바로 들어온다 이러고 있는데 안 망하네. 거기 아직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맞아요. 최근에는 또 다른 데를 살짝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1호점도 부원장님이 계속 저한테 우리 교실 없어요. 교실 없어요. 교실 없어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머리털이 많이 빠져 약을 먹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웅진이라는 교재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나은 강점은 현직 선생님들이 너무나 초등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쳐 오신 선생님이 직접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한 거 많이 드시고. 주변에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가시기 전에 이거 한 표씩만 작성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학년이 네. 글밥이 많아서 네. 너무 힘들어. 네. 좀 기본 연산이라고 한국식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한글을 배우고 영어 공부방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몰라가지고. 아마 시간으로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빨리 잘 배우고요. 네. 근데 들으려면 이제 다음날에 이거는 해주시는 건 네,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봐야 되니까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야근 아,